근데 저게 전기를 다 써서 창백해진 컨셉이라는데 이게 전기는 무조건 노란색이야. 그게 라면 국물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듐. 그게 국물에 닿으면서 불꽃에 닿으면서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카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나트륨이나 소듐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애가 아침에 맨날 붓나 보네. 안녕하세요. 앉아만 있어도 학습이 되는 수동적 학습 토크 고효율 노가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그냥 운전하면서 틀어놓으셔도 되고 뭐 러닝할 때도 들으셔도 되고 근데 이상하게 듣고만 있는데 내가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는 맞아요. 그런 마성의 노가리 타임을 오늘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허송연이고요. 예. 네. 네, 이재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쿠키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엉뚱한 상상을 쉽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풀어드릴 연세대학교 화학 및 의학과 교수 최효준입니다. 죄송한데 연세대학교 화학 및 의화학과입니다. 화학과 의학에 활용되는 화학을 같이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업하는 언니 만날 겸 과학 지식 얻으러 왔습니다. 하영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바로 닌텐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포코피아라는 게임이 들어봤어, 포코피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잘 만든 게임이어서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노가리 타임을 가져볼 그 포코피아 속에 포켓몬 월드 그 안에서 나오는 굉장히 숨겨져 있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포켓몬만 생각해도 에너지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이 많잖아요. 뭐 그쵸. 피카츄, 전기 에너지. 포켓몬이 사실 에너지 싸움이잖아요. 맞아. 뭐 물. 맞아요. 근데 그 게임이 건축 게임이래요. 그렇게 해서 포켓몬 월드를 굉장히 만들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정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게임이구나. 그 포코피아에 포켓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저는 토게피. 저는 진짜 좋아하는 포켓몬 있어요. 저 이상해 씨. 저는 닥트리오 좋아했었어요. 그 두더지 3마리 이렇게 같이 있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을 때 피카츄가 대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무도 피카츄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피카츄는 기본값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그쵸. 포켓몬이죠. 네. 저기에 딱 보이는 그림이 피카츄인데 색깔이 보통 노란데 저 피카츄는 굉장히 창백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전기를 다 써서 창백해진 컨셉이라는데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컨셉인 건가요, 이게?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에너지에도 색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색이 있지 않나요? 보통 뭔가 색깔로 기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은근히. 전기는 노란색, 불은 빨강색, 물은 뭐 파란색, 하늘색. 색이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색이 근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저희한테 있을까요? 네, 사실은 네. 에너지 자체에는 색이 없습니다. 무색이에요? 이 에너지 자체는 개념이라서 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색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고 에너지가 어떤 물질과 상호작용하면 특정 색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는 보통 노란색으로 막 네네네, 노란색. 가스레인지 불은 파란색이고 네. 촛불은 노란색이고 이렇게 보통 이제 색으로 많이 표현되긴 하죠. 네. 근데 그 에너지가 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일단 어떤 물질과 에너지가 만나면 이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의 에너지를 받아서 들뜨게 돼요. 여기서 들뜬다는 건 물질의 에너지를 흡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오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럼 먼저 피카츄의 노란색도 그 에너지 색깔이랑 맞는 색인가요, 먼저? 일단은 이 피카츄 전기를 노란색으로 표현한 건 이 노란색이 일종의 이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고압 표지판 아니면 위험 경고 표시 이런 걸 노란색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이제 노란색이 이건 위험하다라는 걸 전달하기 편한 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왜요? 표현을
합니다. 빨간색이 더 위험하지 않나? 뭔가 색이 갖는 이미지인 거죠. 뭔가 빨간색이면 위험하면서 뜨거울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있고 근데 약간 노란색이면 조금 찌릿할 것 같고 약간 맞아. 그런 왠지 게 찌릿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어두울 때 잘 보이는 색이죠. 그래서 뭔가 위험, 전기 이런 걸 표현하기 좋은 색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그 1호선이나 그 지하철역 앞에 보면은 이제 아저씨들 중에 항상 인사불성돼 있는 아저씨들 바지춤이 노라신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위험해 보여요. 진짜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게 피해가라.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아, 노란색은 위험하다가 거기서 오는 거구나. 고열 노가리 저희 로고도 노란색이에요. 아, 위험해 보여 이것도. 그러네. 그러네요. 여기 토크가 좀 위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뭔가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카츄 원래 노란색이면 전기 노란색 아니야? 전기는 무조건 노란색이야. 창백해질 수 있어? 맞아. 아니 그러면 창백 카츄가 전기를 다 써서 창백해졌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뭐 틀린 거라는 거죠? 뭔가 약간 그런 부분을 뭔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뭔가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뭔가 과한 걸 했을 때 약간 좀 나 너무 힘들어, 창백해, 약간 이런 거를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만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런 거 있을까요? 혹시 그 불멍 같은 거 할 때 요즘 색깔 계속 바뀌는 불멍 아세요? 오로라. 그것도 약간 파우더. 색소를 태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오로라 파우더라고 불꽃 반응을 일으키는 금속류의 파우더를 넣은 다음에 금속들이 불꽃이랑 만나면 불꽃 반응이라는 걸 일으켜서 네. 그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바뀌어요. 아. 그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금속마다 불꽃이 닿았을 때 나타나는 그 색깔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라면 끓이다가 라면 국물 넘치면 갑자기 칙 하면서 왜 노란색으로 쫙 퍼지잖아요. 그게 라면 국물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듐. 그게 국물에 닿으면서 불꽃에 닿으면서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카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나트륨이나 소듐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애가 아침에 맨날 붓나 보네. 근데 나트륨이 불꽃이랑 만나야, 그것도 나트륨 이온이 불꽃이랑 만나야 노란색이 나와요. 죄송한데 너무 전문가분들이어서 우리의 약간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그쵸? 이게 패널끼리의 지식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피카츄는 그럼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 그래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은 생체 전기겠죠. 몸 안에 있는 그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세포의 기전을 이용해서 기관 기전을 사실 피카츄가 실제 생물은 아니니까 그냥 가정해 본다면 몸 안에 아니요, 있는 전 어떤- 있다고 믿어요. 피카츄가 실제 생물이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고 포켓몬 모으고 싶고 이랬는데 아, 포켓몬고에서 제가 실제로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 게임 안에서 존재하는 게임 안에서 존재한다고? 실제 존재. 근데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진짜 얘 안에 이 전기가 있다고 느끼는 게 얘가 그래서 가끔씩 싸우다가 이 전기가 고갈이 돼요. 그때 이제 병원에 한번 실려가서 이거 고주파 치료받거든요. 그 C타입 2개 꼽잖아요 여기다가. 아, C타입이에요? 사실 근데 그 기전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도 사실 우리 몸 안에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근데 그게 ATP라고 해가지고 저장이 되는데 그게 뭐 숨도 쉬고 근육도 쓰게 하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ATP 우리 몸에 ATP가 만약에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고갈이 되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ATP를 어디에서 공급을 하느냐? 밥으로 공급하죠. 탄수화물 약간 이런. 탄수화물, 뭐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소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어떤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ATP가. 창백추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창백카츄래요. 몸 안에 있는 생체 에너지를 다 소진한 나머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리타이어했다. 네, 리타이어했다. 퇴근한 직장인 같은 느낌이다. 퇴근한 직장인 같은 느낌이다. 깔딱깔딱 숨만 붙어있는 상태다. 힘들다. 실제 에너지 고갈 현상을 캐릭터적으로 조금 표현한 설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저는 이렇게 우리가 포켓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포켓몬이 세상에 존재할 것만 같거든요.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도 이런 포켓몬 같이 뭔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파이리처럼 불을 좀 발산한다든지 아니면 피카츄처럼 전기를 발산시킨다든지. 일단은 피카츄는 근데 뭔가 육상 생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사냥을 하는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있죠. 뭐 전기뱀장. 전기뱀장. 전뱀. 실제 동물이 그러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전기뱀장은 좀 흔한 사례인데 이런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를
미세한 전기를 감지해가지고 사냥하는 그런 바다 생물도 있어요. 이제 그 예를 들면 넙치 같은 애들은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생선들이 이렇게 숨을 쉬려고 뻐끔뻐끔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놀랍게도 이 뻐끔뻐끔하는 것 때문에 그 전기가 발생한대요. 조금씩. 와. 근데 그 전기의 미세한 발생을 이 넙치가 캐치를 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에 이제 내 먹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와, 너무 근처에 오면 신기하다. 사냥을 하는 오. 이런 형태의 사냥도 팍 가능하다고 잡고 하더라고요. 바로 하는 말이 너 넙치된 거야 바로. 아니 여기서부터 계속 하고 싶으셔가지고 넙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부터 이렇게 언제 들어가지? 약간 이게 보이시더라고. 아. 그런 식으로 바다에서는 이런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포식자가 활용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피식자들도 만들어낸 어떤 전기 에너지를 감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오. 그리고 포켓몬이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생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물고기 캐릭터들 많고. 대표적으로 우파루파가 그렇죠. 전기 가오리도 있대요. 전기가오리도 포켓몬에. 있어요. 아니야 포켓몬이 아니라 실제. 아 실제로? 네 있어요. 오. 근데 전기 가오리는 그러면 그 교수님- 꼬리 쪽에 있는 네. 거예요? 네, 꼬리 쪽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전기 뱀자거나 전기 가오리나 아니면 전기 메기도 있거든요. 전기 내기가 있어요? 메기도 있는데 그런 생물들은 근육 세포 중에 일부가 전기 세포라고 변형이 돼요. 그래서 세포 안팎에 이온 농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게 신기하게 자기는 자기가 뿜는 전기에 감전되지 않게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어떻게 감전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전기 세포 바깥쪽이 절연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정 방향으로만 전기가 나올 수 있게. 근데 제가 요즘에 효소찜질을 동생이랑 자주 가는데 그 묻어가지고 하는 거. 네, 어. 근데 신기한 게 그게 뜨거운 게 미생물이 거기서 주는 밥을 먹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래요. 네. 그러면 그 미생물도 그 열 에너지인가요, 그게? 열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발산하죠. 네. 조그만 미생물들이 움직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전기, 뭐 효소찜질의 미생물의 열 에너지까지 했는데 뭔가 빛에 관련된 반딧불이. 그쵸 반딧불이. 예. 반딧불이 우리나라 한 4월, 5월에 시골 뭐 이런 데 가면은 반딧불이를 볼 수 있죠. 맞아. 요즘에도 볼 수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SNS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바다에 가면 뭐 우리나라 좀 동해 바다 이런 데 좀 가면 이렇게 바닷물을 어두운 상황에서 이렇게 훅훅 치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 왜 쫙쫙 색깔이 빛나면서 예. 이렇게 쫙쫙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그게 못 봤잖아요, 솔직히. 발광 플락 거짓말하지 마요. 일단 이걸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봤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요거는. 제가 왜 거짓말하지 마요 하는 줄 아세요? 왜? 저랑 이제 언니는 스쿠버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나이트 다이빙을 하러 가면요. 있잖아요. 이 수트에 손전등을 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막 문질러요, 이 수트를. 맞아, 그러면 맞아. 불빛이 이렇게 따라라라라라 오, 진짜 그게 있구나. 완전 이렇게 반딧불이 있는 것처럼 불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 원리. 그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발광 플랑크톤. 네. 발광 플랑크톤.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까부터 저희랑 지식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신 뒤로 약간 조금 거리두기를 아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말하는 거에 근데 저희가 마음껏 맞아요. 예. 끼워주셔도 되는 아니 오디오가 겹칠까봐 계속 좀 아, 이렇게, 언제 들어가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그 생물체도 알아요. 옛날에 막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 고프로 달린 애들 있죠? 심해요. 네, 심해요. 심해요. 네.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 어떻게 빛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발광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심해어나 아니면 반딧불이 다 생물 발광이란 걸 하는 생물들인데요. 너무 신기해. 근데 몸속에 빛을 낼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가 효소의 도움을 만나서 산소를 만나면 걔네들이 이제 직접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속에서 실제로 이 발전 시스템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이렇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네. 아까 그 포코피아 안에서 건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집들도 있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러려면 전기가 필요해서 실제로 뭐 다른 포켓몬 시켜서 풍력 발전소도 짓게 하고 화력 발전소도 짓게 하고 수력 발전소도 짓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화력 발전소 같은 데는 파이리가 계속 불 붙고 있겠네요. 네. 계속 연료를 줘야 돼요. 그 포코피아 속처럼 맨날 이렇게 전기를 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나는 그냥 당연히 쓰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 포코피아에서는 전기를 얻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집 전기도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근데 저희 집 진짜 바로 앞에 송전탑이 있거든요. 근데 송전탑은 아닌 것 같아요. 송전탑이 다른 데 보내서 걔가 우리 집으로 전기를 주는 것 같아요. 왠지 뭐 예를 들면 두꺼비 집 이름 뭐죠?
두꺼비 집이죠? 누전 차단기. 아 맞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전기를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 송전탑에서 바로 가정으로 전기를 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변전소를 거쳐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요. 변전소를 거쳐야 돼요. 허선님 대학 나오셨는데 왜 그러시지? 송전탑은 이제 그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그대로 끌고 되게 오는. 고압으로 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네. 그 송전탑은 그래서 그냥 그런 고속도로. 고압 전기가 흐르는 거고요. 네, 맞아요. 고속도로 같은 거고 IC 통과해야죠. 네. 네, 그 IC 역할을 하는 게 변전소들인데 아, 네, 변전소를 네, 변압기라고 해서. 하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요. 아. 압력을 낮추고 전류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만 얘기하지 말고 다들 어디서 오는 것 같은지. 저는 빌라 사는데 네. 가끔씩 그 약간 노출된 그게 뭐라 그러죠? 그 콘센트 꼽는 거? 콘센트가 약간 이렇게 빠져 있는 네.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보면은 되게 전선으로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벽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전기줄에서 그대로 갖고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또 있다는 거죠. 가정용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변압기를 한번 거쳐요. 변압기를 그래요? 거쳐서. 근데 그 가정- 변압기는 그럼 어디 있어요? 전봇대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봇대에 있는 게 그거 맞는 거죠? 전봇대에 달려 있거나 요즘에는 땅으로. 뭐 예를 들면 맞아요. 메리평 변압기. 메리평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뭐 상가형, 뭐 주택형, 뭐 공장 뭐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교수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 네, 일단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게 되면 걔를 최대한 높은 전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높은 전압으로 우리 세관하는 데까지 보내줘야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그 중간에 전기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는 길에 이렇게 전기가 달아요? 조금? 예, 조금씩 아무래도 100% 효율은 없기 때문에 항상 전선을 따라서 오면서도 전기가 조금씩 에너지가 조금씩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걔를 높은 전압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걸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주 고효율 노가리 타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게임에서 아까 제가 세 맞아요. 가지 종류의 발전소가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화력, 수력, 풍력. 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좀 플레이 같은 거 좀 보니까 네. 되게 그래도 현실에서 에너지를 구현하는 것들을 되게 잘 구현한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화력은 연료를 투입했을 때 효율이 좋아진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뭐 수력은 물이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 좀 풍부할 때 좀 이렇게 잘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풍력은 또 바람의 조건에 따라서 좀 성과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현실에서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발전소가 다 발전량이 각각 정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건 또 적게 만들고 어떤 건 많이 만들고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누가 맞춰보시겠어요? 아까 풍수화 중에 풍수화 중에 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 한번 기본적으로 맞춰보세요. 화력은 네. 그 석유를 태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셀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화력이 제일 세지 않으면 화력 발전은 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원료를 넣어줘야 되는 발전 방법이기 때문에 화력이 제일 셀 거고 그 다음이 아마 수력, 풍력 순이지 않을까? 근데 일리가 있네요. 예. 예,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발전량 포션을 보면 화력 발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원자력. 원자력,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위에 뭐 수력. 수력,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신에너지들 이렇게 네.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태양열 뭐 이런 네, 거 맞습니다. 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포션들이 좀 작아요. 어. 근데 정답은 이제 풍수화. 아 게임에서는 네. 풍력이 10, 수력이 20, 화력이 30. 화력이 제일 센 거죠? 네. 이 게임에서도. 네, 맞습니다. 맞죠, 교수님? 그럼 현실하고도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그러니까 현실 고증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돼 있네, 네. 진짜. 근데 그게 사실은 한 가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화력이 무조건 세서 가장 발전량이 많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요? 사실 발전 효율로 보면 수력이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요? 수력은 물을 떨어뜨려서 바로 터빈을 돌리는데 네. 화력은 연료로 물을 태워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과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발전 효율로만 따지면 사실은 수력이 더 높아요. 근데 화력이 왜 발전량이 더 많냐? 네. 화력 발전소가 많아서. 그리고 연료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수력 잘 생각해 보면 수력 발전은 사실 댐이나 이런 낙차가 큰 지형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화력은 아무 데나 설치해서 연료만
넣어주면 공급해주면 되는 됩니다. 그리고 또 풍력은 굉장히 좀 높. 우리 고산지, 대관령 갔었잖아. 고산지대에 대관령 있어야지 이렇게. 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맞아요. 에서만 가능하죠.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래서 사실 에너지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 혼자 했던 생각인데 그 제가 살면서도 좀 새는 어떤 에너지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남녀노소 다 소변은 보는데 저희도 아까 했고 거기서 분명히 떨어지는 그 낙차가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나 남자들은 확실히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뭐 모르니까 하루에도 몇 어떻게, 번씩? 예. 근데 뭐 여성분들은 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어떤 낙차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변기에 조그맣게 하나씩만 달아도 근데 그거 근데 막 생각보다 그 수력 발전소에 나오는 수력만큼의 그게 세지 않고 이게 양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사람마다 나는 항상 이게 너무 아까웠어. 허세가 약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허세가 아니라 진짜로.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근데 그까짓 에너지 그까진 에너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다니까 에너지가. 근데 실제로 네. 그거를 이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한 컨셉으로 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행동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일상 레벨에서 좀 예를 들면 뭐 보온 정도라든지 아니면 뭔가 약간 발광 같은 거라든지 빛을 발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과학자들이랑 공학자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그런 막 활동에서 발생하는 조금씩 파편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들 있죠. 그런 에너지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뭔가 좀 유의미한 그 에너지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뭐 광부 있잖아요. 광부 이렇게 뭐 들어가서 이렇게 신체 활동하는 거를 이 광부가 입고 있는 옷 안에다가 그 에너지 하베스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런 패치 같은 걸 붙여서 그런 에너지를 다 모은 다음에 비상시에 그러니까 평소에 키는 건 말고 그냥 뭔가 진짜 고립 상황이 되었거나 뭔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비상시에 불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전기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태양 에너지 이렇게 저장했다가 하는 것처럼. 야, 그런 옷 있으면 제 친구 중에 조현석이라고 있거든요. 다리를 계속 떨어. 가만히 있으면은 달달달달달 이거를 24시간 떤단 말이죠. 이거 다 에너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좀 들은 게 게임 자체에서는 풍력 발전기를 높은 곳에 지으면 이게 효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뭐 저희가 고산지대에서 그 풍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 봤었는데 그러면 높은데 지을수록 그러면 뭐 설치하는 뭐 전기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얻을 수 있을 더 것 많이 돌아가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은 바람의 속도와 발전량이 비례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네. 비례하냐면 네. 바람 속도의 세제곱에 발전량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바람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발전량은 8배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높은 곳에 지을수록 네. 발전량이 많아진다는 건 높은 곳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걸로 발전량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높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높은 산 위에 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높은 산에서 아까 우리 그 송전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 사용되는 데까지 전기를 보낼 때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거리가 길어지니까. 위로 올라가면 컵라면 10,000원에 팔거든요. 맞아요. 그쵸. 고지대에 그런 올라가면. 거죠. 네. 그러네요. 아니 근데 그래서 실제로 포코피아에서도 풍력이 아까 10이라고 했는데 고지대 풍력은 20이라고 제가 우와. 알고 있거든요. 우와, 그렇게 그래요? 조금 확실히 좀 더 효율이 좋다. 네, 효율이 많이 불 수 있으니까 바람이. 현실에서는 사실은 무조건 높은 곳에 짓는 게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풍력 발전은 많이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나요? 제주도에서 그죠. 많이 봤어요. 대관령에서 보는 네, 대관령에서 있고 제주도에서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그 해상 풍력이라고 해서 제주도 같은 데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어떤 이런 그 조류를 이용한 발전도 있어요. 조류 발전 그리고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발전 이런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을 이용해서 지구가 저절로 순환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라고 해서 이걸 재생에너지라고 불러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들은 기존의 뭐 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연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발생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재생에너지는 그냥 지구의 어떤 동력학과
외부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이용한 거라서 뭐 따로 뭔가 환경을 뭐 오염시킬 만한 것들을 방출시키지 않아서 뭔가 안 좋은 물질을 안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요. 근데 바람이 없는 날이나 태양이 막 없을 때는 에너지가 부족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저거대로 한번 물어보고 되게 싶었어요.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근데 진짜 바람이나 태양이 없는 날에는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뭐 물 부족 국가 뭐 그런 건 들어봤어도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건 우리나라 전체 그 포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력이랑 원자력이 되게 큰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력과 원자력은 설계에 의한 전기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기 공급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공기업인 한전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양을 생산할지를 이제 정하고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전기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전기가 부족한 경우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력 부족으로 셧다운 되기도 했죠. 저 여름에도 에어컨 사용량 너무 많아지면 네. 그래서 줄여라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바람이 안 불거나 아니면 뭐 태양빛이 없거나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 없으면 전기 안 나오고 바람 안 불면 풍력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빛이 많이 쬐어져 있을 때 만들어진 전기 있잖아요. 그거를 저장하는 큰 배터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뭐 ESS,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큰 배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수력 발전 있잖아요. 이 수력 발전에서도 이 아래로 낙차를 이용해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물을 다시 끌어서 위로 올려요. 네, 그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다시 위로 올려놓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내려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AI 시대도 저장이 문제인 것처럼 뭔가 저장 시스템도 굉장히 나중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사실 잘 저장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ESS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배터리 그 자체의 문제가 커요.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가 뭐 전봇대 네. 아래 전선을 땅에 넣는다 이런 내리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실제로 포코피아에서도 이 무선 송전기 같은 아이템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무선 송전기? 네, 그래서 뭐 포코피아 마을에 전봇대가 있어서 줄이 다 보이는데 뭐 이제 그런 아이템을 하면 예쁘게. 내리평으로 네,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우와. 근데 사실은 네. 우리 생활에 이제 무선이 좀 익숙해지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하죠. 네. 저희 이거 마이크도 지금 무선으로 하고 아, 여기 있고. 마이크. 네. 이런 작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터넷을 하거나 저희 지금 오디오 신호를 받거나 아니면 뭐 그 아이폰 충전하거나 네. 아니면 무선 충전기 그 조그마한 그 아이팟 충전 에어팟 네네네. 충전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적은 전력량이 움직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막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거는 네. 좀 전력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카이스트를 이렇게 순회하는 그 버스 중에 무선 충전 버스, 그러니까 전기차인데 그러니까 무선 충전 네.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스테이션에 이 차가 맞아요, 올라가면은 맞아요. 충전이 되는 그런 스테이션도 이렇게 좀 핸드폰처럼. 네, 네, 근데 언젠가 카이스트 진짜 그렇게 안에서, 될 것 같아요. 연구 차원에서 실증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무선 송전 시스템이 좀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등장하고 있죠. 다 궁금하실 텐데 전기차에 그렇게까지 무선 충전이 되는 거면 사실은 전자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네. 만약에 그 무선 송전 시스템, 그 차량을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고출력의 무선 충전 시스템, 그런 어떤 무선 송전 시스템 근처에 있으면 네.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쵸. 이제 이 모든 전자기파에 대한 그 인체 보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체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그런 어떤 뭐 적정 안전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하겠죠. 그 전자파 얘기 좀 더 드리면 사실 게임에서 무선 송전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선 충전의 차이는 전력량, 그 다음에 사실 활용 가능한 거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강한 이제 전력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MIT라던가 아니면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데서 이런 장거리 무선 송전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장점이 그거죠. 우리 이제 아까 재생에너지 얘기도 하셨는데
태양광이라고 하면 태양이 가장 센 곳이 우주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우리가 뭐 그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태양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태양열로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지상으로 멀리 쏴주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그죠, 효율로 그죠. 좋은 많은 전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그쵸. 연구를 예. 많이 그러니까 꼭 하시는군요. 맞게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니까 멀리서 보내는 거면 잠을 자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면서. 언니는 꿈을 맨날 많이 꾼대요. 꿔가지고. 단 한 번도 꿈을 안 꾼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꾸는구나라고 그거 생각을 저기 했어. 신병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가볍게 포코피아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뭔가 이제 화력 발전, 포코피아 얘기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고효율 노가리 첫 회 네. 너무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문제가 이게 틀어만 놔도 똑똑해지는 이제 수동적 학습 토크였는데 네. 이미 똑똑하신 분들이 이걸 볼 경우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감을 주는 그런 맞아, 프로그램이 맞아, 되지 맞아, 않을까라는 맞아.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막힐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몰랐나? 다시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격하게 맞아요. 끄덕이시는. 맞아요. 그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스스로 느끼셨죠?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한가? 약간 이런 생각 좀 하셨죠? 그쵸? 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너지 얘기를 네. 다양한 분들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도 많이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세 분께서 너무 진행을 잘해주시고 저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르르듯이 그냥 흘러간 것 같은데 무르르듯이 흘러갔다고 하기에는 지금 얼음까지 다 씹어 드셨는데요. 지금? 저도 앞으로 몇 회 정도 더 같이 호흡을 맞추고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가 피디님 보고 좀 느꼈어요. 궤도님 위험하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궤도 개석거라 과학 쿠키가 간다. 전문 지식이 계속 나오시네요. 오늘 교수님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정말 알기 쉽게 정말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두 분이 그래서 저 오늘 그래서 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고효율 노가리 첫 화를 통해서 에너지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고효율 노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똑똑한 에너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게스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뭐 드리는 건 없지만 이제 뭐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관심,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저희가 해소시켜드릴 수도 있으니까 댓글 많이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